테슬라 소식입니다. 1. 슈퍼차저 개방으로 정부 지원금 받게 될 때. 테슬라가 전용 급속 충전 시설인 슈퍼차저 네트워커를 내년부터 일반 전기차에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이 4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은 전기차 보급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역대급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다. 일렉트랙은 테슬라가 슈퍼차저 충전소를 늘리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막바지로 심의 중인 7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한국 이상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기차 충전소 확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일렉트랙은 전했다. 테슬라가 이 지원 자금을 염두에 두고 일반 전기차에 개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일렉트랙은 덧붙였다. 애플 소식입니다. 1. M1 힘입어 랩 출하량 분기 최대. 하반기에도 이어질까? 올해 2분기 애플의 맥 시리즈 출하량이 600만 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 늘어난 수치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5일 2분기 글로벌 PC 출하량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2분기 전 세계 PC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8천만 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레노버 25.0%, HP 23.0%, 델 17.2%, 애플 7.5% 순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주요 업체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애플을 두고 자체 개발 프로세서 실리콘 M1의 수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맥북용 M1을 공개했다. M1은 맥북 등 기기에 내장될 데이터 연산 및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칩셋이다. 현재는 아이패드, 아이맥 등에 탑재되고 있다. 그레디완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M1은 보편적인 사용자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며 M1 탑재 맥 제품군은 생산 비용을 감소시켜 애플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자동차 산업은 물론 IT기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쿡 애플 CEO는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반도체 부족이 맥과 아이패드 공급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도체 수급난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금융권에 부는 노코드 바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생활에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는 8주 만에 10년간의 변화를, 완격의료는 15일 만에 10배의 성장을, 비디오 스트리밍은 5개월 만에 4년간의 조회수를, 온라인 교육은 2주 만에 2억 5천 회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2개월 만에 DT가 이뤄졌다. 디지털 혁신의 2년치 가치를 목격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금융권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을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위한 임직원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생명, 부산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노코드 프로그램 스마트 메이커를 이용해 사내 경영진, 핵심 실무자인 주요 부서장들은 물론 신입사원들까지도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디지털 전환에 대비했다. 금융권들은 이번 연수를 기반으로 개발자가 아닌 현업 실무자들이 스마트 메이커를 사용해 전자명함 서비스를 구축하고 고객 서비스용 상품 안내장을 디지털화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는 물론 직무별 담당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일괄로 처리하는 영역이다. 특정 직무 담당자에게 일 처리 요청, 회의실 예약 등 내부 일 처리도 앱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노코드를 통해 임직원들의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코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노코드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권이 과거와는 다르게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노코드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꼭 많은 비용을 투자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IT 부서가 아닌 임직원들 누구나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스스로 디지털화할 수 있는 능력이 성공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코드가 최적의 기술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융권이 선택한 노코드 기술이란 전문 개발자 대신에 코드를 모르는 현업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이다. 현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접 코딩 없이 만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미민주당 칸 FTC 위원장 기피 신청 중단해라. 미국 민주당이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향해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빅테크 기업은 독점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칸 위원장을 심사위원회에서 교체해 줄 것을 청원하는 행위인 이른바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주목을 끈 바 있다. 5일 CNBC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아마존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이들 기업을 향해 당신들의 행동은 규제기관을 괴롭히고 FTC를 무장 해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식을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이러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서한을 통한 촉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칸 위원장의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FTC는 46개 주와 함께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경쟁 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재판부는 FTC 측 주장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기각하면서 FTC의 근거를 보충해 30일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FTC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무렵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FTC 위원회는 공화당 지명 2명, 민주당 지명 2명, 대통령 지명 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어 칸 위원장을 심사위원회에서 빼달라는 요구는 판세를 바꾸려는 행동으로 해석됐다. 빅테크의 기피 신청에 대해 칸 위원장과 FTC는 아직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페이스북에 대한 제송 마감 시간은 오는 8월 19일까지다. 현재 관심은 칸 위원장이 심사에서 빠지는지 여부다. 위원장을 심사에서 빼달라는 사례는 1970년에도 있었다. 다만 연방법원은 심사 제외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은 바 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8월 오픈마켓 브랜드 평판 1위. 2위 11번가, 3위 인터파크.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1년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2206만 9,955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와 소통량, 브랜드 확산량을 측정했다. 지난 7월 브랜드 빅데이터 2253만 1,564개와 비교하면 2.05% 감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를 합산해 브랜드 평판지수 744만 8,601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7월 브랜드 평판지수 622만 4,605와 비교하면 19.66%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업종이 고전한 것과 달리 이커머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뉴욕 증시 상장에 진입했다. 또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 2위를 목표로 물류센터 확충, 인력 충원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2위를 차지한 11번가는 브랜드 평판지수 349만 2,961로 지난 7월과 비교하면 2.8% 상승했다. 3위 인터파크는 브랜드 평판지수 274만 2,381로 지난달과 비교해 20.84% 하락했다. 이어 옥션은 브랜드 평판지수 233만 8,296, 티모는 브랜드 평판지수 226만 2,537로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지마켓, 위메프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고 오픈마켓 브랜드 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분석했다.